산중을 매한 뭐야? 산만을 계속 보게 되냐? 당연히 본사 첫 번째에서는 금강산 유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산만을 계속 볼 수 있겠느냐? 동해로 가자꾸나. 남해 완보하여. 남해는 뚜껑없는 강화예요. 지구로 따지면 컨버터블 정도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남해라고 하는 건 작가, 그러니까 화자의 신분을 알려줍니다. 요 이제 양반들만 사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이걸 왜 체크하냐면 무슨 내신도 아니고 왜 이걸 체크합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같은 소재를 다른 명칭으로 불러요. 근데 그 다른 명칭으로 부를 때 거기에 화자의 정사가 발휘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뒤에 이제 5번째 단락에 나올 건데 이걸 무게주륜이라고 불러요. 무게주륜이라고 하는 건 같은 차야. 같은 차인데 같은 수레인데 무게주륜은 신선기를 타는 수레예요. 이거는 이제 그 양반 관리들이 타는 수레.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남해라고 말할 때는 아직 자기가 국민으로서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무게주륜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마음이 더 커지는 거냐면 자연인으로서의 욕망이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정선태도가 바뀌거든. 그 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사정로에 올라가니 완보 천천히 타고 사정로로 올라가니 사정로로 올라가니 사정로 첫 번째 은사 첫 번째 여정입니다. 사정로로 올라가니 영영벽계와 수성제도는 이별을 원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주객전도식 발사 의인법 그 다음에 감정입니다. 산을 떠나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금강산을 떠나는 아쉬움을 말하는데 이걸 마치 자연물이 저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객을 바꿨다라 주객전도라고 하는 거고 벽계라고 하는 건 푸른 시냇물이고 제조라고 하는 건 새예요. 앞에 수성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노래, 그 다음에 영룡이라고 하는 건 맑고 투명한 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맑고 투명한 시냇물과 아름답게 우는 새들이 나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래서 주객전도, 그 다음 의인, 그 다음 실제로 누가 아쉬워하는 거예요? 내가 아쉬워하는 거잖아. 감정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전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는 것 같고 고각을 섞어보니 해운이다 거치는 것 같다 듣듯. 이거 이제 대구법수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관찰사 행렬의 자부심, 관찰사 행렬의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지금 배낭여행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요 자기 수행원들을 쭉 붙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런 거죠. 여기 굳이 그림을 표현하면 여기 이제 수레를 이렇게 타고 가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정철이 앉아 있어. 그럼 앞에 누가 있냐면 깃발 부대들이 앞에 가는 거야. 깃발 부대. 그 다음에 뒤쪽으로 누가 가냐면 이 사이에 그 밴드들이 가는 거야. 밴드들이 이렇게 깔려 있어. 그 다음에 뒤쪽에는 수행원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무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라고 생각하면 여기 지금 카퍼레이드 하는 거야. 자기 카퍼 지금 목풍카 위에 올라가서 카퍼레이드 쭉 하고 있어. 기분 어떻게 했어? 이거 좀 까오 좀 잡히잖아. 그러니까 뭐야? 관찰사 행렬로서의 자부심. 그렇죠? 그다음 고각을 섞어보는 건 뭐예요? 이게 고각의 악기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니 해운이나 거치는 것 같다. 해운이라고 하는 건 바다 안개거든. 바다 안개마저 다 뭐 하는 것 같다? 거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뭐냐면 타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바다를 향해 가는 거야. 바다를 향해 가니까 내 앞을 가리고 있는 게 뭐 하는 것 같다? 다 거치는 것 같다. 마치 홍해 바다처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바다로 가는 상쾌.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바다로 가는 상쾌. 전체 묶어서 관찰사 행렬의 자부심과 상쾌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각적 감각, 청각적 감각. 됐죠? 그 다음 이제 바닷가로 도착했습니다. 명사라고 하는 건 백사장입니다. 백사장 익숙한 말이 취선을 빚기 싫어. 취선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화자죠. 그러니까 취선도 누구겠습니까? 화자 아닙니까? 그러면 취선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선에 대한 동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결사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자연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와 그다음에 공인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서로 내적 발동으로 충돌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지금 이 지점은 자연인으로서의 소망과 욕망이 커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휴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선에 대한 동경입니다. 자, 취한 신선을 믿기 싫어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 꽃밭으로 들어가니 백구야 날지 마라 내 벗인 줄 어찌하느냐. 이거 그 유명한 구절이죠. 고전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구절이잖아. 백구야 불렀네 갈매기야 날지 말아라 내 벗인 줄 어찌하느냐. 그리고 뭐예요? 자연 합일 친화. 표현기법 다 아는 것처럼 뭐가 쓰였어요? 도노가 쓰였죠? 도노가 쓰여서 대상을 부르면 정서적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죠. 그래서 자연친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의법 기본으로 쓰였습니다. 여기까지 금강산에서 산역로를 거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바다로 이동하는 거죠. 공간 변화.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더 강해지기 시작했어? 자연인으로서 욕망이 강해지기 시작했지? 생각하고 있어야 돼. 뭐가 변하고 있다? 내면이 변하고 있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내면의 변화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 금남굴 돌아들어 총석정에 올라가니 배공론하는 기둥 다만 4개가 서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바다로 가서요. 첫 번째 여정이 산역로였어요. 그다음 두 번째 여정이 어디냐? 총석정. 총석정 올라가니 배공로에 남은 기둥 다만 4개가 서 있구나. 요게 이제 총석정이라고 하는 지명의 관건이다. 거기 갔더니 뭐가 보이느냐? 그 총석정이 정자거든. 바다를 바라보고 바다 앞에 있는 정자야.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으면 뭐가 보이겠어? 바다가 보이겠지? 그러니까 바다를 향해 딱 보면 거기 뭐가 보이느냐? 이게 보여. 4개의 돌기둥이 보여.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선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총속점, 사선봉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바다에 이게 바다가 쭉 있잖아. 거기에 돌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주상절리처럼 촛대바위처럼 여기 서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신기하겠어. 신기할 거 아니야? 신기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배공루가 뭔데? 천상계의 궁궐. 천상계의 궁궐을 떠받치고 있던 뭐가 있는 것 같다? 기둥이 4개가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풍경이 꼭 어디를 보는 것 같다? 신선세계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공수의 성령인가? 귀고로 다듬었는가? 이건 이제 대구법인데 일종의 요 풍경에 대한 화제의 정서태래요. 공수라고 하는 건 중국의 레전드 장인이거든요. 중국의 레전드 장인인 공수의 솜씨인가? 뭐가? 이게 귀부라고 할 때 부가 도끼부자야. 그래서 귀는 여기서는 귀신이 아니라 신선입니다. 신선들이 자신의 연장으로 다듬어 놓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면 인간이 만든 거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빚어놓은 경치? 신이 빚어놓은 경치 이렇게 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뭐야? 영, 탕, 예, 참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더군다나 굳이 육면이라고 하는 건 육각형이라는 얘기예요. 육각면은 무엇을 상토던고 형상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봤더니 이게 4개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봤더니 이게 몇 각기둥이요? 6각기둥이요. 대박 이렇게. 그래서 이게 주상철 맞아? 왜 이거 시험에 나왔어? 지구과학 교사 나와. 지구에서 왜 나와? 아는 거네? 설명 좀 해봐. 네? 설명 좀 해봐. 우리 주위에 그 용암이 심어가지고 됐어. 자,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가자. 나는 이제 여기는 총석중 4선봉은 나만이 아니어가지고요. 볼 수가 없어. 사진으로밖에 못 봤고 나는 주상절리 요 비슷한 거 어디서 봤냐면 제주도에 그
중문이라고 관광단지 있잖아. 그 중문 앞쪽에 가면 바다 쪽에 여기 있지. 그거를 우리 와이프가 저기 박사생이잖아. 그걸 또 원리를 또 얼마나 길게 설명하든지 죽을 뻔했어 가지고 정말 피곤합니다. 그다음 열심히 하자. 그다음 고성은 저만치 두고 이제 고성을 지나왔어요. 고성은 저만치 두고 3일포로 찾아가니 그다음 세 번째 여성 3일포입니다. 3일포는 포구 이제 포구라는 의미고요. 3일 동안 머물렀던 포구라는 의미예요. 여기는 왜 3일포냐면 신라 시대 때 유명한 화랑 4인방이 있어요. 신라의 화랑 4인방. 이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맞짱을 뜨는 게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돌을 닦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룡산에서 몇 년, 그 다음에 뭐 지리산에서 몇 년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돌을 닦고 다녔다고. 그런데 가장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데가 어디냐면 여기야. 3일 동안 캠핑을 했어요. 여기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4명의 화랑들이 없어져 버린 거야. 증발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죽었다고 생각할까? 신성이 돼서 올라갔다고 생각할까? 그렇지, 승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화자는 왜 여기에 왔을까? 그렇지,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 간 거야. 전국 수석을 했어.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여기가 건우형이 공부했던 데, 여기가 건우 오빠가 공부했던 데를 하면서 다 오겠어 안 오겠어? 오는 거지, 맞지? 뭐처럼 성지순례같이. 그래놓고 이제 뭐 이 자리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저 자리는 유민이 형이 앉았던 자리라 유민이 형 재수했대 뭐 이러는 거야. 근데 여기가 건우 형이 앉았던 데 하면서 다 앉아볼까 안 앉아볼까? 앉아볼 거라고. 왜? 자기도 뭐가 되고 싶으니까. 그래, 전국 1등이 하고 싶으니까. 그거 똑같아. 왜 3일포에 왔어? 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신선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신선에 대한 동의.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지 않지. 전국 1등 할 수 없잖아. 학원 1등이나 좀 하고 얘기하자. 그래서 3일포로 찾아가니 단서는 뚜렷하네. 이거 완연하다는 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럼 단서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이 사선이 남긴 글씨. 사선이 남긴 글씨. 사선의 흔적. 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저기 수학여행 같은 거 가면 거기다가 자기 왔다 갔다 이렇게 세 개 안 세 개요? 세 개죠, 그거는. 제 에펠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전국이란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자기 왔다 갔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긴 그 사선들이 남긴 글씨는 붉은 글씨는 뚜렷 완연한데 도대체 그 글씨를 남긴 사람은 어디 갔다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어디 갔단 말이냐는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안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죠. 그렇죠? 왜 궁금해? 왜 궁금해? 진짜로 가는지? 아니지. 자기도 따라가려고. 그럼 그 사람들이 갔던 곳을 따라가면 자기도 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사선의 자취를 흠모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추적하는 거야, 추적. 이거 왜 그런가? 신선에 대한 동경 때문에. 자기는 이 길을 가면 신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제일 핫한 곳 아닙니까? 속초. 속초 갔나요? 가봤어? 속초 가서 뭐 했어? 설악산 올라갔는데. 설악산 올라갔어요? 오, 케이블카 타고? 네, 걸었어요. 걸어서 진짜? 조금 올라가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왔어? 혼자? 가족들이랑. 그렇구나. 그래서 저기 갔을 텐데 시장 가가지고 저기 닭강정 오징어 회 먹었어요. 오징어 회 먹었어? 속초. 우리 집에서는 속초가 가기가 좋아가지고 우리 집 구리거든. 구리가 양양 서울 고속도로 바로 탈 수 있거든. 그래서 속초 1년에 한 10번 가는 것 같아. 진짜 많이 가. 거의 매월 한 번씩 가. 속초 안 가면 막 속초 아리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쉬는 날 있다가 그냥 갑자기 우리 점심 먹을까? 그러면 속초 가서 점심 먹고 오거든. 한 2시간이면 가거든. 되게 좋지. 가면 밥 먹고 이렇게 동해바다 보면서 창 이렇게 큰 창 있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아들들이었으면 설악산 데리고 가야지. 왜냐면 에너지를 빼놔요. 이 새끼들이 아주 쌀데기 짓거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딸이니까 딸을 같이 이렇게 보는데 좋아. 지금 이 사람 여기 가는 거야.
진짜 감이 있어 지금도. 거기 유적지 다 있습니다. 갔어. 여기서 사흘 머문 후에 누가? 사선. 여기서 3일 동안 머문 후에 어디가 또 머물렀는가? 누가? 사선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선유담 영랑호에 거기나 가 있었단 말인가? 혹은 청강정 만경대 도대체 몇 곳에 앉아 있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갔는지를 뭐하고 있어? 궁금해하고 있지? 왜 궁금해? 자기도 뭐하고 싶으니까 신선이 되고 싶으니까. 됐니? 그래서 신선이 되고 싶으니까. 이렇게 읽어주면 돼. 오케이. 그 다음 이원은 벌써 이제 속초 갔어. 우리 이제 여기 동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여기 우리나라 한반도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금강산이야. 여기가 고성이야. 거기 고성에서 사소봉 본 거야. 그리고 속초 내려왔어. 속초 내려와서 속초에서 뭐 본 거야? 산을포 본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징어회 한 접시 먹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은 이제 속초 바로 밑에 강릉 가기 전에 뭐냐면 양양이라고 있어. 요즘 여기가 그렇게 핫하다며. 서핑하러 간다고. 양양. 그 다음에 양양 밑에가 경포야. 그 유명한 동해바다 경포. 요 흐름으로 쭉 가. 지금 어디 왔느냐? 양양이 오는 거야. 양양 가면 뭐 있는 좋지 알아? 양양은 낙산사지. 낙산사 들어봤지? 여기 낙산사. 낙산사에 가면 낙산사 그 뒤쪽으로 올라가면 언덕인데 그 올라가면 거기에 의상대라고 그 절벽에 전망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아주 큰 불상이 있고 그 불상이 정동쪽을 향해 서 있어. 그러니까 정동쪽이면 뭐가 뜨는 곳이야? 해가 뜨는 곳이잖아. 그래서 의상대는 뭐 보러 가는 곳이냐면 일출을 보러 가는 곳이야. 거기 갔어. 자 보세요. 이와 벌써진 곳 접동셋을 피울 때 요거는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거고요. 초봄에 출발했는데 지금 늦봄이 된 거예요. 낙산 동반, 낙산의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의상대가 네 번째여죠. 올라앉아 일출을 보리라. 일출을 보려고 일출 견문. 이제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보려고 밤중에 일어나니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일출 보는 풍경을 묘사합니다.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게 일출 과정을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거예요. 첫 번째, 상온이 짚히는 듯, 육룡이 받치는 듯, 요게 일출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일출을 본 사람들은 혹시 알 텐데, 아니 가만히 새카만 어둠에서 해가 퐁 하고 뜬 게 아니잖아. 처음에 해가 뜨기 전에 주변이 약간씩 밝아져 안 밝아져? 밝아지지. 그러면 그 주변이 비쳐 안 비쳐? 비치잖아. 그러면 꼭 이제 안 보이던 밤에 안 보이던 어두워서 안 보이던 바다 안개나 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보인다고. 그게 이거야. 상은 상소로운 구름이 쥐피는 듯 피어오르는 듯. 그리고 육룡이 받치는 듯 6마리의 용이 떠받치는 듯. 뭐를 지금 떠받쳐야 돼? 해를 떠받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6마리 용이 뭐냐? 육룡이라고 하는 게 이게 육조라고 해서 이 신화를 나타내 줍니다. 6명의 신화가 뭐 하는 것 같다? 떠받치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 6명의 신화가 떠받쳐서 올라오는 거. 이게 해지. 그럼 해가 누구 있어? 임금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요거 보면서 누구 떠올린 거야? 임금 떠올리는 거지. 물어볼게. 임금을 떠올리는 건 자연인으로서의 그 욕망이야 아니면 공인으로서의 자세? 공인으로서의 자세. 그래서 여기서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나와. 그치? 자, 상은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오르는 듯 6마리의 용이 떠받치는 듯 됐구지?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 그 다음 바다로부터 떠날 때는 만국이 출렁이더니 여기까지가 누구야? 일출순. 일출순간 바다로부터 뭐가? 해가 떠오를 때에는 온 세상이 뭐 하는 것 같더라? 출렁이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 혹시 본 사람, 나도 뭐 해가 뜨는 그 직전 순간을 본 적은 없고, 나도 이제 뭐 저기
영상으로만 봤지? 영상을 볼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해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이글이글하지. 그러니까 바다에 그 이글하는 게 빛이잖아. 그럼 바다가 출렁이는 게 보일까 안 보여? 보여. 그러니까 꼭 바다가 떠오를 때 파도가 막 치는 것 같아서 꼭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만부, 온 세상이 출렁인다고 표현합니다. 됐죠? 일주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중에 찢더니 천중에 뭐가? 해가 치솟았더니 호마를 헤아릴 정도다. 호마르라고 하는 게 뭐냐? 아주 작은 털실이에요. 아주 작은 털실마저도 뭐 할 것 같다? 다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뭐하다? 밝다. 그래서 이건 밝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밝아? 해가 밝잖아. 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임금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임금이 뭐하다는 거야? 밝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뭐냐? 임금님의 총명함을 예찬하는 거야. 됐죠?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의 흐름?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가 바뀌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바뀌어? 뭐가 바뀌어? 해가 바뀌는 거잖아. 그럼 이번에 시간의 뭐에 따라?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을 뭐하고 있다?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해보고 누구 생각한다고요? 임금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널그른 근처에 머물시야. 이거 인용 구절입니다. 이거 누구의 인용 구절이냐면 시선의 인용 구절이에요. 시선이 누구냐? 중국의 전설적인 시인 레전드 이백이. 중국의 이백이라는 시인이 자신의 작품에서 아마도 널그른 근처에 머물시라라고 하는 구절을 제시했는데 화자가 이걸 딱 보다가 갑자기 뭐가 떠오른 거예요?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아, 맞다. 200의 그 구절. 지금이 딱 그 구절과 똑같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구절 인용을 통해서, 인용을 통해서 현재 정치 현실을 제시합니다. 정치 현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공인으로서의 자세죠. 뭐 충분히 예상하겠지만 얘가 뭐겠습니까? 지나가는 구름이지. 지나가는 구름은 뭘 가려? 해를 가리잖아. 그럼 해를 가리는 존재니까 충신이겠니? 간신이겠니? 그렇지. 그래서 뭐에 대한 비판? 임금 주변에 간신배가 가득하다는 거 비판, 또는 임금 주변에 간신배가 있을 거라는 걱정, 이렇게 가는 거지. 됐어? 됐니? 야, 그러면 왜 임금 주변에 간신배가 가득할 거라고 생각해? 자기가 그렇지. 누가 없어. 그래, 시대의 최고의 충신은 자기가 없잖아. 내가 임금 곁을 떠났으니 이런 씨발새끼들 가득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됐지? 대박. 그 다음에 해타는 뭐냐면 혀와 친이야. 혀와 친이 뭐냐? 글귀. 비유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선. 쓴 사람인 이백은 어디 가고 그의 뭐만 남았다? 글귀만 남았다. 천지간의 굉장한 기별, 굉장한 소식이에요. 굉장한 소식. 굉장한 소식이 뭐냐? 이거. 이 정치 현실을 뭐 했다? 굉장하게도 소개를 했구나. 이렇게. 됐어요? 자, 뭐를 보면서? 일출의 장관을 보면서 뭐에 대한 걱정? 네, 정치 현실에 대한 걱정, 임금에 대한 걱정.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갑니다. 다섯 번째. 양양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예, 양양에서 조금만 한 20분만 더 내려오면 경포. 경포로 옵니다. 경포 가봤어요? 강릉 가봤어요? 경포 가봤어? 강릉만 가봤어. 아, 강릉만 가봤어? 네. 경포는 안 가봤어? 그런 걸 아, 그래? 여기 경포 혹시 가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포에 가잖아요? 그러면 바다만 보이는 게 아니고 경포에 호수도 있어요. 그 유명한 경포호. 그래서 경포를 가잖아. 그러면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호수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바다야. 그러니까 먼저 바다부터 보이는 게 아니고 호수가 먼저 보이는 거야. 자, 이 사람이 호수를 먼저 봤어. 이 생각하고 가. 사양이라고 하는 건 시간 감각입니다. 전혀. 석양이잖아, 석양.
현상 지명이고요. 철쭉을 문입으라 철쭉 꽃을 잇따라 밟으며 철쭉을 밟고 우계주륜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계주륜이 이제 자기가 완전히 뭐가 된 기분을 드러낸다? 신성이 된 기분을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어요? 신성이 된 기분. 성이. 그러니까 이거 신선에 대한 동경입니다. 무게주륜이 자기가 타고 있는 무게주륜이 경포로 내려가니 경포 여정 5번째 여정. 심리 빙화 고리고 다리고 고쳐 다리고 그랬는데요. 여기 내가 그냥 1번 이렇게 할게. 1번 말고 일단 생각합시다. 장송 울커지 속에 장송은 이제 늙은 소나무죠. 늙은 소나무가 가득한 속에 실컷 펼쳐져 있더니 뭐가? 호수가. 물결도 자도잘시야 모래를 헤아릴 정도다. 물결도 자도잘시야 모래를 헤아릴 정도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경포 호수를 지금 뭐 하는 거냐? 묘사하는 거예요. 1번이 보세요. 호수를 이제 딱 보잖아? 멀리서 보겠니? 가까이서 보겠니? 일단 멀리서 보겠지. 그래서 원경. 자, 원경에서 보면 호수의 물속이 보여, 호수의 수면이 보여. 그렇지, 이게 수면. 그러면 요 심리라되는 빙관 있잖아. 빙관이 뭐냐? 얼음 비단. 뭐를 봤더니 수면을 봤더니 꼭 그게 뭐처럼 보인다? 얼음 같은 비단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했지? 무슨 뻘이야? 비유. 그리고 미화. 이렇게 하는 거지. 캐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송 물가지 속에 실컷 펼쳐져 있더니 물결도 자도잘시야 모래를 헤아릴 정도다. 그럼 두 번째 원경에서 뭐로 가는 겁니까? 흥경이죠. 왜? 물결이 잔잔하다 모래를 헤아릴 정도라는 건 뭐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모래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게 수심. 그러니까 근경이죠. 그러면 뭐의 이동? 시선의 이동. 원, 근. 시선의 이동에 따라 일상적인.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수 갔어요. 고주를 내려봐야 고주는 한쪽의 배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고 넘은 겉에 어디 뭐가 있거나 대양이 거기 있구나. 이게 뭐예요? 동해말. 그 다음에 본 게 뭐예요? 바다. 그러니까 처음에 호수 보고 그 다음 동해바다 보는 거예요. 조용하구나 이 기상. 헐어나 저 경계 뭐가? 바다다. 바다의 기상이 뭐하고? 조용하다. 무슨 법? 도치. 그리고 이렇게 문장보다 똑같아. 대고. 헐어나다 저 경계 끝이 없구나 저 경계. 원래 그 동해바다 보면 알겠지만 동해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잖아. 그 얘기는 이보다 갖춘데 또 어디 있단 말이니까 이보다 여기보다 그럼 여기에요. 여기 여기보다 갖춘 데가 또 어디 있단 말이니까 무슨 법? 선임법. 그럼 이 얘기는 여기 이 내가 보고 있는 여기야말로 모든 것을 뭐하고 있다? 다 갖추고. 뭐예요? 2차. 얼마나 괜찮냐면 이 홍장고사가 야단스럽다고 할 정도로 뭐하다? 매우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가 얼마나 좋냐면 홍장고사 따위가 야단스러울 정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홍장고사는 이 지역 경포에서 점에서 내려오는 옛날 얘기야. 고사인데 여기 이제 고려 말에 있던 고사야. 홍장이라고 하는 기생이 여기 관기야. 근데 관기가 뭐 무슨 기생이라고 하니까 뭐 술집에서 일하는 그게 아니라 메이드예요, 메이드. 왜냐면 옛날에 관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양에서 여기로 부임을 해. 그러면 니네 같은 가족들 다 데리고 내려오겠니? 아니면 니네만 그냥 내려오겠니? 니네만 내려오는 거야. 아니 예를 들면 아버님이 지방으로 근무를 가셨어. 그러면 가족들 다 데리고 가? 아니야.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갈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혼자만 가신다고. 혼자만 가니까 뭐가 안 돼? 식생활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줄 누가 필요한 거야? 관기가 필요한 거야. 그게 메이드. 홍장이라는 메이드가 있었어. 근데 이 홍장이라는 메이드가 얼굴이 예쁘네. 그러니까 내려오는 태수들마다 홍장한테 작업을 거는 거야. 야, 오빠 믿어. 오빠가 올라갈 때 너 데리고 가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병이 홍장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안 가요. 그러면 야 오빠 못 믿어? 오빠가 너 반드시 정실 부인으로 입적시켜줄게. 맨날 꼬신 거야. 근데 오는 놈들마다 말만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홍장이 이 저기 관원들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지. 그런데 내 이름을 지금 까먹었어. 이제 김 XX라는 그 태수가 내려왔어. 근데 얘는 진짜 홍장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홍장한테 또 말을 했겠지. 근데 홍장이 이걸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지. 근데 너무 진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궁금한 거야. 진실인지 아닌지. 그래 떠벌려서 몰카를 찍어. 그래서 어떻게 사범 설정한 거죠. 자기가 죽었다는 소문을 냅니다. 주변 사람 다 짜고. 그리고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여기 경포에 와가지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술만 먹는 거예요. 그거를 본 홍장이 야 이거 리얼이다 하고 딱 나타나. 그래서 결국 둘이 사랑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어. 근데 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정도는 여기에 비하면 완전 뭐한 거다? 요란스러운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럴 정도라는 거야. 그만큼 여기가 뭐다? 아름답다. 됐어요?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강릉이 이제 2줄 남았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강릉대도는 요 경포의 마을이에요. 경포의 마을. 강릉대도에 뭐가 좋다? 풍속이 매우 좋다. 자, 이 마찬가지야. 안 그래도 아름다운데 여기 사는 사람 마을도 아름다워야 돼? 아름답지 않아야 돼? 아름다워야 될 거냐? 그래서 풍속이 중요해. 풍속이 너무 좋구나. 미풍명속이라고 하거든. 조류정문이 골골에 버려져 있으니 조류정문이라고 하는 게 정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표창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왜 그런 거 있잖아. 시골에 가면 아직도 있는데 범죄 없는 마을 그런 표창. 그럼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동네가 좋은 동네다 안 좋은 동네다? 좋은 동네다. 그러니까 이게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동네가 뭐하다? 미풍명속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을마다 걸려져 있으니 비옥가봉이 여기에도 있다겠다. 비옥가봉이라고 하는 태평성대가 여기에 펼쳐졌다고 하겠구나. 여기에는 은근 자신의 선정도 과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을이 이렇게 된 이 지역의 관찰사가 누구야? 자기 자신이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선정도 은근 과시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다 왔습니다. 2달러만 더 하면 동사 2번째 끝나요. 조금만 참읍시다. 그 다음 이제 어디 갔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작품 전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아직 2번째 중요한 거지. 갈등 해소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 오늘은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는 부분이야. 갈등 심화. 진주관 죽서로 50전 내리물이 죽서로 요게 6번째여서 경포에서 삼척으로 내렸습니다. 진주관 삼척이. 진주관 죽서로 50천에서 흘러내린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서로 앞에 물이 흘러가는데 강물이 흘러가는데 이 강이 그 아름다운 태백산을 동해 쪽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지. 왜? 이 아름다움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임금님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차라리 한강목명이 어디냐면 남산이야. 한강의 남산으로 이 50초를 뭐하고 싶다? 보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임금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건 임금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좋은 데 가거나 또는 맛있는 걸 부모님께서 드시잖아? 그럼 누구 생각하겠어? 유민이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도 먹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왜 하시는 거야 도대체?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우리 건우도 좀 먹일 걸 아버님 생각하시겠지만 아버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 실수하시는 거라고. 자식놈의 새끼들은 아무 생각 안 한다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 안 해? 하죠. 거짓말하지 마. 자, 그 다음 왕정이 유한하고 왕정이라고 하는 건 임기. 임기는 뭐하고? 한계가 있는데 풍경이 뭔데? 자연이 뭐하니? 모습이라는 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대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임기는 정해져 있는데 자연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쉬워 안 아쉬워? 아쉽지.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유해가 갈시야 객수를 둘 데가 없구나. 객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행하는 사람의 그릇인 거죠. 객창감이라고 하는데 여행자의 갈등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지점이죠. 됐죠? 뭐와 뭐 사이의 갈등이겠어요? 공인으로서의 삶과 그리고 자연인으로서의 삶 사이의 갈등. 이 좋은 자유를 영원히 누리고 싶어. 그럼 뭐가 돼야 돼?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 영원히 살면 뭐가 돼서 살아야 돼? 신선. 그래서 신선을 도경하는 거야. 선사를 띄워내고, 선사라고 하는 건 신선이 타는 배잖아요. 신선의 배를 띄워내고 북으로 향해 살까? 북가 어딘데? 천성계. 신선들이 산다는 편. 저 북두성을 향해 살까? 그 다음 선의를 찾으려 신선이 된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그 사선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으러 단열에 머무 살까?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단열, 그러니까 3일포 있었던 그 제주, 거기에 머물러 살까? 즉 뭐가 되고 싶다? 신선이 되고 싶다. 됐습니까? 그래서 신선에 대한 편견입니다. 이 지점이 왜 중요하다고? 갈등 나왔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그걸 이룰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걸 비장미.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런데 현실적 조건 때문에 이룰 수 없어. 그런 걸 비장미라고 하는데 이 지점이 비장미가 나오는 지점이고 갈등이 심화된 지점이다. 마지막 본사 두 번째 끄트머리. 우리 지난 시간에 결사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조금 연결이 될 거예요. 천근을 못 보고 천근은 하늘 끝입니다. 하늘 끝을 못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천근이 어딘데? 신선세계. 아무리 내가 신선세계로 가고 싶고 신선이 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신천근을 끝내 보지 못하고 어디에 왔어요? 망향정에 올랐어요. 마지막 여정 망향정. 오르니 바다가 끝하늘이 하늘 밖은 무엇이가 저 멀리 수평선을 쫙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적 갈등 있잖아. 그 내적 갈등이 뭐로 표현된다고 했어? 이걸로 표현된다. 원관념 파도. 출렁이는 파도가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주네. 가뜩이나 노안고래 누가 누이라서 누가 놀래게 했건데 불고 뿜고 어지럽게도 구는 지고. 그럼 불고 뿜고 어지럽게 구는 지도는 지고는 결국 뭐가 출렁인다는 얘기입니까? 파도가 출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의 출렁임. 역동적 이미지. 이렇게 함으로써 내적 갈등을 뭐하고 있다? 심화시키고 있다. 됐죠? 자, 파도가 출렁이고 있어. 그러니까 은사는 뭐겠니?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은사를 꺾어내는 것 같대. 그럼 은사는 뭐겠어? 파도가 출렁이면 뭐가 부서져? 파도가 출렁여. 그럼 바위에 부딪히면 뭐가 부서져? 하얗게. 그래, 하얗게 물보라가 나잖아. 그거 원산이라고 하는 물결. 흰 물결, 하얀 물결. 파도가 부서지는 거. 부서지는 파도. 들값이라고 하는 건 원세잖아요. 그 다음 5월장 전에 백설은 무슨가? 백설도 뭐겠어? 부서지는 물결. 그럼 이렇게 물결이 부서진, 하얀 눈처럼 내릴 정도로 물결이 부서진다는 건 파도가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큰 파도를 나타내주는 거야. 파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적 갈등이 뭐하다? 심하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본사 두 번째까지 마무리했어요. 됐죠? 그럼 이제 본사 두 번째 지난 시간에 결사했으니까 묶어서 본사 두 번째부터 결사까지 내면의 변화 과정, 갈등 해소까지 전체 흐름을 쭉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나중에 본사 첫 번째 나중에 합시다.